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곳곳에는 모찌라는 이름의 일본식 이름의 찹쌀떡이 기념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국 충절의 상징인 이순신 광장 일대에 모찌 가게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때 아닌 외색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 중심시가지인 이순신 광장 앞. 이순신 장군 동상 뒤로 모찌라는 일본식 표현을 크게 내건 찹쌀떡 가게들이 눈에 띕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의 찹쌀떡 가게는 단 한 곳이었지만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모찌를 내건 비슷비슷한 찹쌀떡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치 특산품인 것처럼 관광객들의 손에는 모찌가 쓰인 쇼핑백이 하나둘씩 들려 있습니다. 다른 관광지를 가도 유명하고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가게들이 외색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여수의 호국 정신을 대표하는 이순신 광장에 버젓이 일본어 상표를 내거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모찌 가게들이 이순신 장군이 군사 지휘를 했던 장소 국보문화재 진남관과도 불과 100여 미터 떨어져 있다는 점은 논란을 더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여수가 구국의 성지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가 이순신 광장이고 거기에 이순신 저희 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영어가 난무하는 그런 간판, 대형 간판이 있는 것은 좀 무리다. 시민들은 갑론을박입니다. 이순신 광장의 취지와 걸맞지 않다는 입장과 일본과 싸웠던 곳인데 모찌라는 일본 그대로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름이라도 바꿔서 찹쌀떡으로. 상호와 간판 사용은 사업자의 자유일 뿐 관광객을 끌어모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입장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권이니까 시민 개인이 누가 하나 못 알아면 안 좋다 좋다 평을 할 수는. 한편 여수시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상호가 아닌 이상 모찌란 상호를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국 충절의 역사가 깃든 여수 중심지에 일본식 표현이 쓰인 간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 5월 기준 전남의 국민연금 1인당 수급액은 48만 3천 원 선으로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가장 높은 곳은 광양시로 평균 64만 4천 원, 다음은 순천과 여수 등의 순이었고 완도군과 진도군은 41만 원 선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자는 고령 수급자의 사망 등 인구의 자연 감소로 전남 지역에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광양 아파트 주차장 화재 취재를 해보니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지 않아 불이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넣어왔지만 그렇다 할 조치는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자동차 10여 대가 불타버린 광양 아파트 화재 현장. 바닥은 온통 까만 재로 뒤덮였고 아직도 매캐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광양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관련해 국가수등 합동감식반이 정밀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감식반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살펴보며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화재 당시 주차장 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감지기 2개 중 1개만 화재를 감지했고 불이 진화될 때까지 스프링클러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감지기는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스프링클러 맞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일부 세대 스프링클러에 누수가 생기는 등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다며 관리사무소와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지만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다고 호소합니다. MBC 취재 결과 아직도 일부 세대는 누수 등으로 스프링클러가 잠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계속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만약 이런 화재가 대형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이거를 수리를 보수를 해주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공공임대주택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를 팔아넘겼는데 이 임대사업자는 2020년 부도가 났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제3자 매각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관리 주체가 지금 불분명해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취재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난 5월 소방시설 점검 결과를 요청했지만 관리사무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여수 세계 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가 여수 박람회장 앞에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범시민준비위원회 측은 이번 사무실 개소를 계기로 섬 박람회 홍보와 관람객 유치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섬 박람회 범시민추진위원회는 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단체로 지난 3월 출범했으며 7개 분과위원회에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포 도심의 한 도로가 불법 튜닝 차량들의 레이싱 연습 장소로 변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가 시급하지만 목포시는 예산탓만 하면서 느긋하기만 합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대반동 도로는 주말이면 불법 튜닝 차량들의 레이싱 장소로 변합니다. 일주일 뒤 해당 구간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였지만 일주일 전과 달리 레이싱 차량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MBC 보도 이후 경찰이 수시로 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불법 튜닝 차량들의 무법 질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 경찰과 인근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목포시에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청했었지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뒤늦게 경찰과 협의하겠다고는 했지만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목포시의 입장입니다. 무조건 뭐라고 다 앞으로 다 들어갔죠. 그렇게 자체가 우리가 무조건 막 대부분 보이는. 또 다른 교통안전시설인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도 목포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면도로 그리고 집합 다중장소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해서 그 도로는 과속방지턱 설치 대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목포시의 말대로 대반동 도로와 비슷한 도로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일까? 목포 갑바 인근 도로입니다. 곳곳에 과속방지턱이 눈에 띕니다. 목포 갑바 인근 도로는 이처럼 그림이 아닌 진짜 과속방지턱들이 양방향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2km 구간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장소는 모두 4곳. 한때 불법 튜닝 차량들의 레이싱 장소이기도 했던 목포 갑바 인근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됐고 이후 이들 차량들은 더 이상 해당 구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쪽도 좀 코스가 좋긴 한데 솔직히 중간에 방지턱이 거기가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비슷한 조건의 도로임에도 그때그때 목포시의 결정은 다른 셈입니다. 심지어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급성을 강조하는 목포시 의회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폭주족들의 그런 좀 심각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좀 위협감을 느꼈었고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매일같이 이렇게 접수됐던 사항들인데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우선순위가 아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는 목포시. 그러는 사이 목포도심은 심지어 타 지역 불법 튜닝 차량들까지 찾는 그들만의 레이싱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앞으로 순천역에서 코레일의 짐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부터 기존 여수엑스포와 부산역에서 시범 운영했던 짐 배송 서비스를 순천과 목포역에 확대 적용해 모바일 연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레일 모바일 앱을 통해 전국 75개 주차장 요금을 승차권 도착 시간에 맞춰 미리 정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순천시 환경미화 공무원들이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조성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순천시 환경미화 공무직 공무원 120여 명은 최근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조성 희망 의지를 담은 결의 행사를 개최하고 오는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며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의 시급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일선에서 생활 폐기물의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성공적으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신안 땅콩이 본격적으로 수확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아 지난해보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기를 매단 트랙터가 땅콩밭을 지나갑니다. 땅콩 뿌리마다 실한 땅콩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땅콩 뿌리를 털어 가지런히 정리하고 마른 땅콩들은 탈곡기로 옮겨져 곧바로 줄기와 열매가 분리됩니다. 올해 땅콩 작황은 지난해보다 좋지 못합니다. 파종 시기인 5월에 비가 많이 내린 데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까지 겹쳐 지난해보다 수확량은 18%가량 줄어든 62톤가량에 그칠 전망입니다. 수확량이 적은 대신 가격은 1kg에 8,0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뛸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대비해서요, 수확량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한 10% 정도 가격선은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안군 자원도 땅콩 재배는 친환경과 기계 수확으로 일손도 크게 덜고 있습니다. 자풀을 방지하는 비닐은 수확 뒤 자연 분해가 가능해 일손을 돌고 수확기와 탈곡기도 모두 기계화됐습니다. 일반 손 수확에 비해서 노동력이 8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전 과정을 기계화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농사가 되기 때문에 올해 산 신안 햇땅콩은 다음 달 중순까지 수확된 뒤 오는 11월 중순쯤 시중에 판매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고흥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물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올 여름 호우와 폭염 등 계절적 요인으로 물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명절 성수품인 사과와 배, 쇠고기 등 20개 품목에 대한 바가지 요금과 계량 위반, 원산지 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또 관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중점관리 농수축산물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조사해 공개하는 등 추석 물가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여수시와 시민단체가 추진한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이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함께 지난 6월부터 15회에 걸쳐 이론 강의와 유적지 답사 등이 포함된 여순 사건 지역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 결과 신청자 50명 가운데 41명이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료생들은 학생과 시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여순 사건에 대한 강의와 해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선박 안전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선박 안전사고는 11,439건으로 지역별로는 목포가 1,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영과 여수, 인천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선박 운항 중 기관 손상이 가장 많은 가운데 부유물 감김, 충돌 등의 안전사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순천만 정원박람회장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는 오는 28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억만송이의 국화가 만발한 박람회장에서 김현우, 이승환 콘서트와 라포엠 공연 등 명품 문화 공연들이 오천 그린광장 일대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동물원 속 오감만족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관람객 노래자랑회 등 풍성하고 다양한 이색대회가 열려 정원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